타이거즈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광주의 하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색으로 비쳤습니까? 챔피언스 필드 주변의 거리, 농성역에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그 강. 아직 게이트가 열리지도 않은 시간인데 줄은 이미 구장 전체를 두 바퀴 감싸고 있다는 그 소식. 오늘 광주는 평범한 결정전을 기다리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열어주신 여러분께 가장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조용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실까요? 어제의 9대2 승리가 만들어준 그 단단한 흐름을 정말 오늘 밤 마지막 한 페이지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일까요? 아니면 그 확신 한가운데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어떤 두려움일까요? 오늘 챔피언스 필드에서 정말 그 흐름이 한 번 더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우리 팬들 모두의 마음속에서 같은 무게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자극적인 숫자를 외치기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깊게 한번 호흡을 가다듬는 일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 챔피언스 필드에서 펼쳐질 이 결정전에는 단순히 한 경기를 이기느냐 지느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더 깊은 무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챔피언스 필드 내부에서는 길고 조용한 회의가 한 번 열렸습니다. 이범호 감독, 투수 코치, 그리고 타격 코치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그 회의. 1시간 가까이 이어진 그 시간 동안 단 하나의 결정이 결정전 전체의 그림을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누가 마운드에 올라 시리즈를 봉인할 것인가? 라인업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두산의 지친 불펜을 어떻게 정확하게 노출시킬 것인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황동하 선수가 오늘 밤 마운드에 오른다는 사실 하나가 왜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자,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단순히 젊은 선발 한 명을 마운드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광주의 미래라는 이름의 카드 한 장을 결정전 한가운데에 꺼내드는 중입니다. 황동하 선수의 지난 등판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6이닝 2자책점 8삼진,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기록은 우완 타자들을 상대로 1할 때 후반에 피안타율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두산의 우완 헤비 라인업이 오늘 밤 마주하게 될 그 외곽 슬라이더는 단순한 변화구가 아니라 정밀하게 다듬어진 무기입니다. 오늘의 라인업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현 선수가 톱타자 좌익수로 자리하고 김호령 선수가 그 뒤를 잇는 중견수로, 김선빈 선수가 지명타자로 들어갑니다. 3번 3루수 자리에는 김도영 선수, 우리 라인업의 엔진이자 기술적 리더가 그 자리에 단단히 섭니다. 5번 1루수 자리에는 아델린 로드리게스 선수, 어제의 3점 홈런 이후 그 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 위치에 그대로 머뭅니다. 6번 우익수 나성범 선수, 5월의 침묵을 깬 후 천천히 다시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자리. 1번 2루수 윤도현 선수는 리듬 관찰을 위해 라인업에 그대로 유지되고, 10번 포수 한준수 선수, 9번 유격수 박민 선수까지. 이것은 단순한 라인업이 아닙니다. 두산 불펜 전체를 둘러싸고 그려진 정교한 한 폭의 작전 지도입니다. 오늘 이범호 감독이 선수단에 전달한 3가지 명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인업 상단의 인내심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타자들은 두산 선발 투수와의 대결을 의도적으로 길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1회 한 이닝 안에서 20개 이상의 투구를 강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두산이 이미 안고 있는 그 지친 불펜이 4회를 채 넘기지 못한 채 마운드 위로 다시 끌려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산의 미들 릴리프 2명, 지난 3경기 동안 평균 자책점이 6점대 후반까지 치솟은 그 2명의 이름. 우리는 정확히 그들을 향해 라인업을 끌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한 흐름이 아니라 어젯밤부터 정밀하게 준비된 매복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낮은 슬라이더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우리 투수진은 두산의 우완 타자들을 상대로 외곽 낮은 코너에 변화구를 집요하게 던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으로 무릎 아래를 공략해 병살타를 유도해내는 것. 두산이 시리즈 첫 경기에서 그런 구질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은 이미 데이터로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약점에 모든 칩을 걸어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호준 감독, 아니 죄송합니다. 이범호 감독은 어젯밤 늦은 시간에 황동하 선수와 따로 2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비디오 룸에서 단둘이서 두산의 모든 우완 타자의 영상을 차례로 분석했다는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준비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멘토십에 가까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회의를 마치고 비디오 룸을 떠나는 황동하 선수의 얼굴은 분명히 들어갈 때와는 다른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결심을 마친 사람의 얼굴. 한 명의 슈퍼스타 감독이 자기 팀의 젊은 선발 한 명과 그렇게 깊이 마주 앉는 모습. 우리는 그것을 정말 오랜만에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경기의 승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마운드를 다듬는 그 길고 조심스러운 손길. 그것이 이범호 감독이 광주에 천천히 뿌리내리게 한 문화입니다. 세 번째 지침은 마무리 투수의 공격적인 운용입니다. 정혜영 선수는 어제의 9대2 승리에서 마운드에 오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오늘 밤을 위한 충전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8회부터 경기가 동점이거나 박빙의 리드 상황이라면 이범호 감독은 망설이지 않고 정혜영 선수를 마운드 위로 올릴 것입니다. 한 이닝이 아니라 한 이닝 반 혹은 2이닝까지도 가능한 상태. 그것이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시리즈를 봉인하기 위해 어제부터 준비된 분명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도루입니다. 그는 두산 투수가 느린 메카닉을 보일 때마다 도루를 시도해도 좋다는 그린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산 내야 전체에 가해질 지속적인 압력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1루에 있을 때마다 두산 투수는 2번, 3번 견제 동작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것은 다음 타자에게 더 많은 빠른 공이 들어올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빠른 공은 정확히 아델린 로드리게스 선수가 어제 한번 응징해본 그 구질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의무실 쪽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부터 오늘 새벽까지 우리 의무팀은 한 명의 선수에게 따로따로 회복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정혜영 선수. 어제 마운드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근육 글리코겐 수준은 거의 최고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구 투구, 100% 비축. 그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의무팀이 결정전을 위해 정밀하게 준비해둔 한 발의 카드입니다. 두산 타자들은 오늘 7회나 8회 어딘가에서 정혜영 선수의 빠른 공이 마운드 위에 오르는 그 순간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타석에 들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든 타석에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야말로 이범호 감독이 정확히 원했던 그것입니다. 양현종 선수의 회복 프로토콜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어제 189번째 승리를 마운드에 새긴 그 전설은 경기 직후 즉시 냉찜질 치료와 신경근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70개의 투구만으로 5이닝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누적된 젖산 수준은 평소보다도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회복은 정상보다 한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잔여 통증 없음, 정상적인 5일 휴식 사이클로 다음 등판이 가능한 컨디션. 이번 시리즈의 흐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완벽한 운용이었습니다. 나성범 선수의 프로토콜은 한층 더 정밀했습니다. 어제 6회의 솔로 홈런 직후 의무팀은 즉시 그의 허리와 엉덩이 영역에 키네시오 테이핑을 적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다시 만들어낸 그 공격적인 몸통 회전이 잔여 피로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막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의무팀은 어제 홈런 직후의 메카닉 영상을 따로 분석하면서 5월 초에 그 통증이 정말로 사라졌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방이 아니라 한 명의 베테랑이 자신의 가장 좋았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왔다는 사실을 단단히 보장하기 위한 정성스러운 작업입니다. 아델린 로드리게스 선수의 프로토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제의 3점 홈런 영웅은 오늘 아침 일찍 고속 시각 유도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훈련의 초점은 단 하나입니다. 어제 홈런으로 이어진 그 수정된 팔 타이밍을 오늘 밤 마운드 위에서도 똑같이 재현해내는 것. 어제 우리는 그가 안쪽 빠른 공에 대한 팔 확장에 집중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배팅 케이지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의무팀이 하고 있는 일은 그 한 번의 작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두는 그런 보존의 손길입니다. 김도영 선수의 프로토콜은 그의 가장 큰 무기인 속도를 보호하기 위해 따로 설계되었습니다. 어젯밤 그의 러닝 부하는 의도적으로 줄어들었고 물리치료사들은 그의 하체 근막 이완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